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됐네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수학 1 만나게 됐는데, 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목요일이니까 우리 좀만 더 힘내서 좀 더 해보고, 이제 주말 잘 보내고, 우리 같이 만나도록 할게요. 자,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 강의가 좀 길었었는데, 뭐 배웠었는지 기억나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지수함수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지수함수가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지수함수라는 것이 그래서 무엇인지 살펴봤고,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것이 갖는 성질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예시를 갖고 오기도 하고 일반적인 그런 경우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뭘 하기로 했냐면 그 그래프를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하기도 하면서 뭔가 좀 더 다양한 그래프를 우리가 따져보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지수함수의 그런 성질들을 좀 활용하고 뭔가 좀 변형하는 그런 수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작년에 배웠던 그 뭐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이 잘 이렇게 여러분들이 숙지가 돼 있어야 이렇게 따라올 수 있는 내용이니까, 혹시라도 그 부분이 잘 안 돼 있다 싶은 사람들은 뭐 나중에 이제 또 고등학교 1학년 수학 교과서가 아직 있다면은 뭐 참고서나 교과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그게 없다 하면은 뭐 다른 인강이나 아니면 유튜브에도 강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도형의 평행이동 아니면 대칭이동 그런 것에 대한 강의를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여러분들 듣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번 시간에 우리 지수함수라는 걸 배웠었어요. 자, 지수함수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떠올려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지수함수가 뭐라고 했었죠? 지수함수 우리 일반적인 형태로 나타냈었죠? 우리가 y는 a의 x제곱꼴을 지수함수라고 했는데, 자, 어떤 조건이 붙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바로 a는 0보다 커야 하고 a는 1이 아니어야 한다. 자, 이런 조건 안에서 a의 x제곱, x가 지수로 올라갔다 해서 지수함수다라고 우리가 여기까지 짚었었죠. 그래서 얘가 바로 지수함수, a를 밑으로 하는 지수함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로 했고, 자, 얘 정의역, x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수의 범위가 어떻게 됐었죠? 정의역은 우리가 지수를 실수 범위까지 쭉 확장시켜 놨기 때문에 얘는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된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럼 우리 정의역이 붙는다면은 치역이 반드시 따라오겠죠. 자, 함수를 생각할 때 정의역과 치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니까. 자, 치역이 뭐냐면 y 값이 가능한, 그 함수 값이 가능한 그 범위가 어디냐. 자, 치역은 어디가 됐죠? 우리가 뭐 그래프를 그려서도 확인을 했지만, 자, a가 양수이기 때문에 얘는 항상 0보다 크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0에 점점 가까워지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자, 우리가 이렇게까지 정의역과 치역을 살펴봤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어서 그래프로 한번 넘어가 봤어요. 자, 그래프로 넘어가 봤는데, 자, y는 a의 x제곱, 이런 함수의 그래프가 총 두 가지 형태, 크게 보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 기준이 되는 지점은 a가 1이 아니다라는 조건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유추할 수 있듯이 1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 a가 1보다 클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나머지 부분,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자, 이렇게 두 가지 범위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럼 a가 1보다 클 때 그래프가 어떻게 나타났었죠? 자, 이렇게 좌표평면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y는 2의 x제곱 그리고 3의 x제곱을 하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자, 이렇게 점점 증가하는 형태로, 그리고 여기 증가하는 폭이 점점 가팔라지는 형태로 우리가 나타난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경우 0과 1 사이일 때, 자, 얘는 어떻게 그려지겠느냐? 얘는 우리가 지수를 좀 변형시켜서 a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그걸 이용해 가지고 한번 살펴봤었죠. 그래서 y는 뭐 2분의 1 x제곱 그리고 3분의 1의 x제곱을 한번 살펴보면서 얘랑은 y축 대칭인 형태, 이런 꼴로 점점 감소하는 형태로 그려지게 되더라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정리해 놨으면은 우리가 성질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자, a가 1보다 크다면은 이때는 x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점점 증가하는 그런 증가함수 형태가 되었고, 두 번째 경우 a가 0과 1 사이인 그런 작은 수일 때 얘는 x 값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y 값은 감소하는 그런 감소함수의
모습을 보이는 걸 우리가 확인하고 이렇게 정리까지 했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성질을 우리가 따져봤는데 얘네들이 지수함수라는 애는 반드시 지나는 점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중요한 점이었는데 바로 여기 x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자, x에다 0을 대입하면은 a의 0제곱이 되는데, 자,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0,a의 0제곱이라는 지점을 지나는데 어떤 수의 0제곱은 항상 1이다. a가 0만 아니라면은 항상 1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0,1을 반드시 지난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확인했죠. 여기도 그래서 0,1 이렇게 지나가게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선이 있었어요. 자, 중요한 선이 있었는데 그 선이 무엇이냐? 바로 점점 근접하지만 만나지 않는 그런 선. 여기서도 얘가 점점 증가하는데 이 한편으로 보면 이쪽으로 점점 이렇게 내려가면서 근접하는데 만나지 않는 선이 있죠. 바로 X축을 점근선으로 갖는다. 이건 여기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기서 이제 점점 이렇게 근접하기만 할 뿐 만나진 않는 그런 점근선을 갖는다라고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해줬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정리를 마무리했는데 이 지수함수를 조금 더 변형시키고 우리가 그 지수함수에 좀 더 뭔가 특별한 성질은 또 무엇이 있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지수함수의 뭔가 좀 우리 밑에 따라서 그 지수함수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좌표 평면이 이렇게 나타나 있다라고 할 때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원점이 이렇게 있을 때, 좌표 평면이 있을 때, 자, 우리가 몇 개를 그려볼 거냐면 y는 2의 x제곱이란 그래프랑 y는 3의 x제곱이란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자, 우리 지수함수의 기본적인 형태가 y는 a의 x제곱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a의 값에 따라서 어떻게 그래프가 또 이렇게 변화가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2의 x제곱을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자, 이런 식으로 0,1을 지나는 이런 식으로 나타날 텐데, 자, 그럼 3의 x제곱을 이 좌표 평면 위에 같이 한번 또 그려보도록 할게요. 3의 x제곱은 우리 점선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근데 0,1을 똑같이 지나긴 할 텐데, 여기는 똑같이 지나긴 할 텐데, 자, 그럼 한번 어떻게 그려질지, 얘가 뭐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을지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자, x가 1일 때 y는 그럼 3의 x제곱에서는 3이 되는데 2의 x제곱에서는 2가 돼요. 자, x가 2일 때 y 값은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는데 3의 x제곱에서는 9가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점점 보니까 2보다 3이 높고 4보다 9가 높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x가 양의 부분에서는 여기가 만약에 1,4였다면은 여기 더 높은 지점에서 이렇게 점을 찍게 되고 여기서는 더 가파른 형태로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구나. 우리가 점선으로 했었죠. 자, 점선으로 그려주자면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3의 x제곱은 더 높은 형태로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형태로 그려지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마이너스 부분으로, 음의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 먼저 2의 x제곱에다 대입하면은 얘는 2분의 1이 되겠죠.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근데 3의 x제곱은 3분의 1이 돼요. 자, 그럼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 얘는 4분의 1이 되는데 여기는 이제 9분의 1이 되겠죠. 자, 지금 여기서 이렇게 된 거에 역수치하는 게 되잖아요. 여기 x가 1이었을 때 2였는데 마이너스 1로 가면 2분의 1, 뭐 3이었는데 3분의 1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얘가 대소 비교를 해보자면 뭐가 더 큰지 한번 비교해보자면 얘가 더 커지게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더 커지게 되니까 3의 x제곱이 더 밑에 깔리게 되는구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음수 부분에서는 이렇게 3의 x제곱이 더 밑으로 깔리는 이런 형태를 보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려주자면 자, 2의 x제곱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을 때 조금 더 우리가 과장해서 그려서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을 때 3의 x제곱은
이렇게 위에서 양의 부분에서는 위로, 그리고 음의 부분에서는 아래로 이렇게 가는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된다. 얘가 바로 y는 3의 x제곱 그래프가 되고 y는 2의 x제곱 그래프가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따지고 싶은 게 뭐였냐면은 이런 꼴의 형태, 그러니까 a가 1보다 클 때는 a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붙는다라는 거예요. y축에 가깝게 이런 식으로 붙는다. 그리고 얘도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니까 여기선 내려가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밑에 따라서 그래프가 또 이렇게 변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짚고 가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다른 범위도 있었죠? 0에서 1 사이일 때. 자, 이때 범위에 대해서도 한번 대수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a 값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자, a 값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2분의 1의 x제곱, 3분의 1의 x제곱을 우리 예시로 한번 갖고 와보도록 할게요. 자, 2분의 1의 x제곱을 갖고 오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자, 그럼 3분의 1의 x제곱, 미안해요. 잠시 끊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3분의 1의 x제곱 한번 그려볼게요. 3분의 1의 x제곱은 3의 x제곱을 y축 대칭한 거니까 얘가 여기선 높았다가 점점 낮아지는 이런 형태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얘가 바로 y는 3분의 1의 x제곱 그래프가 될 건데, 자, 지금 보니까 2분의 1이 3분의 1보다 더 크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범위에서는 얘가 더 크면 클수록 더 눕는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그려보고 뭐 2의 x제곱, 3의 x제곱, 그리고 2분의 1의 x제곱, 3분의 1의 x제곱 한번 그려보면서 여러분들 그 대소 비교를, 그리고 그래프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컴퓨터로 우리가 또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네, 그럼 오늘도 우리 지오지브라 써가지고 여기 지오지브라.com 이렇게 들어오면 된다라고 했죠. 지오지브라 써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그 그래프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계산기 시작하기 눌러서 이렇게 준비가 되면은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그 그래프 우리가 뭘 하기로 했죠? y는 2의 x제곱, y는 2의 x제곱을 그리면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자, 그리고 y는 3의 x제곱, 우리가 아까 대충 그려봤었는데 한번 3의 x제곱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그리고 나니까 우리 아까 그렸던 대로 좀 더 확대를 해볼게요. 자, 지금 양수 부분은 이 파란 색깔, 지금 보면 파란 색깔이 y는 3의 x제곱인데 파란 색깔이 양수 부분, x의 양수 부분일 때는 위에 있고, 그리고 음수 부분일 때는 아래에 밑에 깔리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0,1에서 만나고 이렇게 교차되는 이런 형태를 보이게 돼요. 자, 마찬가지로 y는 4의 x제곱을 그려보면은 이번에는 빨간 색깔이 4의 x제곱인데 더 이렇게 이쪽은 더 가팔라지고 여긴 더 아래로 내려와 있는, 그러니까 이 y는 a의 x제곱, y는 a의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을 때, 자, 얘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a 값을 이렇게 변화시켰을 때, 자, 점점 키울수록 이렇게 y축에 가까워지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반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a가 1보다 클 때는 점점 이렇게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 y축에 붙는다, 이렇게 세워지는 형태로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걸 봤었잖아요. 자, 이제 우리가 0과 1 사이일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y는 2분의 1의 x제곱. 자, 그려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우리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y는 그러면 이번엔 3분의 1의 x제곱. 자, 지금 이 회색깔이 3분의 1의 x제곱인데 지금 보니까 지금 2분의 1이랑 3분의 1을 비교했을 때 2분의 1이 더 크잖아요. 3분의 1이 더 작아지는데, 자, 이 경우에는 더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 분모 부분에 있는 수가 커지니까 얘가 더 y축에 가까워진다. 0과 1 사이일 때, a가 0과 1 사이일 때는 얘가 작아질수록 y축에 붙는다라는 거. 그러면 마찬가지로 y는 4분의 1의 x제곱 한번 보고,
자, 지금 보니까 이번에 초록 색깔이 y는 4분의 1 x제곱인데 자, 더 이렇게 가까이 붙은 거 볼 수 있죠. 이렇게 붙고 여기는 또 밑으로 깔리고 자, 이런 식으로 0과 1 사이일 때는 더 작은 수일수록 붙는다라는 거.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y는 a의 x제곱이라고 우리가 설정을 해놓고 a의 값을 한번 변화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0과 1 사이에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 지금 0과 1 사이에서 같이 한번 보니까 자, 점점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0.3, 0.2, 0.1 이런 식으로 점점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렇게 y축에 더 가까워지는 그런 형태를 보인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y는 a의 x제곱이라는 그런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밑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것도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렇게 밑에 따라서 그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 위아래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그래프는 또 어떻게 변하고 우리가 만약에 그래프들이 주어져 있을 때 그 밑에 대소 비교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우리 한번 살펴봤어요. 여러분들 이 부분까지 잘 정리해 놓으면은 그래프를 해석하는데 굉장히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서 우리 해봤고 자 그럼 우리 조금 더 일반적인 형태의 그 그래프 지수함수 그래프를 살펴보고 이 수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일반적인 형태의 그래프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기본적인 형태가 되는 애들을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하는 그런 방법만 알면 돼요. 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자면 자, 어떤 함수가 있을 때 그냥 y는 fx라고 쓸게요. y는 fx라는 함수가 있을 때 자, x축으로 a만큼 얘를 평행이동한 거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는 어떻게 나오느냐 바로 y는 f x 빼기 a를 이렇게 x자리에 x 빼기 a를 대입한 게 바로 x축에 a만큼 이동한 것이다 평행이동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근데 평행이동은 y축을 따라서 이동하는 것도 있잖아요. 자 y축을 따라서 b만큼 이동한 건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가 얘도 따져보자면은 자 여기는 x에다가 x-a를 넣었잖아요. 자 근데 y축으로 b만큼 이동한 거는 y자리에 y-b를 넣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차피 -b 그냥 y에 대해서 정리할 거니까 -b를 이항시켜서 fx 더하기 b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은 y축으로 b만큼 올라간 거다 평행이동한 거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대칭이동도 있었어요. 대칭이동. 자 저번 시간에 대칭이동을 우리가 잠깐 언급하긴 했죠. 어차피 y축 대칭하면서 이렇게 언급하긴 했는데 다시 한번 짚어주자면 자 x축을 중심으로 y축을 중심으로 대칭이동한 거를 우리가 배웠어요. 뭐 여러 가지 또 배웠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 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거 x축을 중심으로 대칭이동한 거는 x축을 중심으로 대칭이동했으니까 x값은 그대로 있고 y값의 변화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뒤집어지게 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y는 fx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y값에 마이너스 y 부호가 달라져서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고 했고 y축을 중심으로 대칭이동한 것은 마찬가지 방식으로 x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x축을 중심으로 한 거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 또 y에 대해서 정리하자면은 y는 마이너스 fx다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평행이동, 대칭이동 했을 때 나타나는 그 그래프의 형태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하고 오면 좋겠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하긴 했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뭔가 처음 듣는 것 같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지금 잠깐 멈춰놓고 뭐 아까 말했던 대로 유튜브 영상을 보든 아니면 다른 뭔가 강의를 찾아보든 해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까지 명확하게 하고 오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같이 한번 내용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같이 예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해볼 거예요. 예제를 풀어보면서 할 건데 자, 예제 4번 한번 해볼게요. 예제 4번에 보면은 지수함수 y는 2의 x 빼기 1의 제곱 빼기 2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일단 이게 문제예요. 그래프를 그리고 뭐 점근선을 구하시오라고 하는데 자 그럼 얘 그래프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얘 기본적인 형태를 먼저 봐야 돼요. 기본적인 형태. 자, 기본적인 형태가 뭐죠? 뭐가 많이 붙어 있긴 한데 우리가
지수함수에서 찾아낼 수 있는 건 2의 x제곱, y는 2의 x제곱이 기본적인 형태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얘를 일단 기본적인 형태를 찾았다면 우리가 뭐를 어떻게 평행이동하고 뭘 어떻게 대칭이동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차근차근 하면 돼요. 자, 지금 보니까 x자리에 여기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x자리에다가 x-1을 넣어주고 뒤에다가 -2를 붙여주면 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되겠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순서 그대로 차근차근 하면 돼요. 자, 일단 우리가 좌표 평면을 그려서 y는 2의 x제곱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려주고, 자, 그럼 0,1을 지나겠죠. 자, 이런 그래프를 그려주고, 자, 첫 번째 단계로 우리가 차근차근 하는 거예요. 자, x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얘를 그대로, 이 좌표 평면을 그대로 두고 얘만 1만큼 옮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좌표 축을 세로 그려주면 좋거든요. 1만큼 이동할 거니까 y축을 1만큼 이동시킨 얘를 새로운 축으로 보고 그려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 축과 이 축, 두 개의 축을 갖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하는 2의 x제곱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1까지 이동한. 자, 근데 여기서 원래 0,1이었는데 얘가 그대로 이동한 거니까 얘는 1,1이라는 그런 지점을 지난다. 이런 그래프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끝나지 않죠. y축으로 -2만큼 이동을 해야 돼요. y축으로 최종적으로 -2만큼 이동을 해주자면은, 자,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일단 x축으로 1만큼 이동한 거를 그대로 y축으로 -2만큼 이동한다는 거는 내려준다라는 거니까 여기서 -2만큼 이렇게 얘를 그대로 내려주겠다라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그대로 그려주면 이번에는 이 축과 이 축을 중심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면은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겠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얘가 바로 y는 2의 x-1 제곱 빼기 2인 그래프가 되겠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이 지점, 우리가 특별한 지점을 갖고 갔는데 얘를 그대로 살펴주자면, 자, 1일 때 1,1을 지났잖아요. 1,1을 지났었는데 -2만큼 내려줬으니까 여기서는 이 1과 만나는 지점이 -1이겠구나. 우리가 이런 식으로까지 여러분들이 특별한 점을 좀 표현해 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이 그래프를 그리고 점근선까지 한번 찾아봐라. 점근선의 방정식을 찾아봐라 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점근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될까요? 자, 점근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어떻게 쉽게 찾을 수 있냐면, 일단 지수함수 그래프에서는 어차피 x축, 이렇게 가로선이 점근선의 방정식이니까 x축이라고 했었는데 우리가 y는 0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y는 0이라는 그 선을 어떻게 따라 이동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돼요. 이렇게 가는 첫 번째로 갔을 때 그냥 평행이동, 가로로 평행이동 했으니까 y는 0 그 직선은 그대로 있게 돼요. 그대로 움직여도 똑같이 그 직선이 똑같으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내렸으면 이 선도 같이 내려가게 될 거 아니에요. 이만큼 내렸으니까 얘도 이 선도 이만큼 내려가게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2, y는 -2인 그런 직선으로 내려가게 돼요. 얘도 똑같이 이만큼 내려가야 되니까. 그래서 점근선의 방정식은 y는 -2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쓰면 돼요. 자, 지수함수.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 더 정리하자면 지수함수 그래프에서 점근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x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런데 y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는 우리가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점근선의 방정식이 달라지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이 문제에서는 y축 방향으로 -2만큼 움직였으니까 점근선의 방정식은 y는 -2가 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그래프를 좀 바꿔보는 방식을 한번 살펴봤었는데, 여러분들 대칭이동에 대해서도 우리 같이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대칭이동은 뭐 특별한 예제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직접 한번 해볼 건데, 별거 아니에요. 대칭이동도 별거 아니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y는
마이너스 2의 x제곱 얘의 그래프를 그려라 라는 문제를 한번 받았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그릴까요? 자, 기본적인 형태는 우리가 y는 2의 x제곱 같으니까 얘를 갖고 오도록 하고, 자, 지금 어디에 마이너스가 붙었는지 살펴보면 돼요. 자, 지금 마이너스가 이 전체 뒤에 있는 함수 전체에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좀 더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다면은 얘를 마이너스를 아예 밖으로 빼줘서 이렇게 y 쪽으로 이렇게 빼줘서 마이너스 y는 2의 x제곱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도 좋아요. 이 식과 이 식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를 그리면 되겠다. 자, 그럼 얘를 한번 살펴보니까 이 위에 있는 기본적인 형태랑 무엇이 다르느냐? y의 부호가 다르잖아요.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자, 그러니까 얘는 무슨 축 대칭이다? x축 대칭이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y는 2의 x제곱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릴 수 있는데 x축을 중심으로 대칭 이동한다라고 했으니까 얘를 그대로 거울에 비추듯이 이렇게 그려주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된다. 얘가 바로 y는 마이너스 2의 x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그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마이너스가 붙었다라고 해가지고 겁먹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대칭 이동이 쓰인 거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대칭 이동 우리가 뭐 y축 중심으로 대칭 이동하는 거는 저번 시간에 했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뭐 하지 않도록 하고 이렇게 x축을 중심으로 대칭 이동하는 것까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될 일반적인 형태는 이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섞인 형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예제 풀어보면서 그 형태들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예제 5번을 우리 예제 4번 풀었던 그 아이디어, 평행이동과 그리고 여기서 했던 그 대칭이동의 아이디어를 좀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그려보고 나중에 선생님이랑 맞춰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여러분 시간 잠깐 갖고, 자, 지금 잠깐 멈춰놓고 시간 잠깐 갖고 선생님의 풀이랑 같이 비교해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다 풀었다라고 가정하고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같이 한번. 자, 지금 뭐 예제 5번 보니까 뭐 1번이든 2번이든 이렇게 막 섞여 있는 형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다음 시간에 우리 좀 더 이 지수함수를 활용하는 연습을 해보면서 좀 더 복잡한 형태를 다뤄보기로 하고 얘네들은 각각 평행이동 그리고 대칭이동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얘네들의 그래프를 그리고 점근선의 방정식까지 구하시오 라는 그런 문제를 한번 같이 한번 해결해 보면서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 특징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예제 5번에 1번 보니까 어떤 그 기본 형태가 보이나요? 자, y는 뭐 붙어 있는 거 다 떼고 나니까 자, 3의 x제곱이라는 기본 형태가 보이네요. 자, 얘를 통해서 우리가 시작을 하겠다. 자, 근데 얘가 어떻게 변해야 되죠? 지금 x자리에 x 빼기 1이 들어왔고 뒤에 플러스 1이 붙어 있으니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한 그런 그래프가 되겠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여기 앞에 뭐 마이너스 부호가 이렇게 막 바뀐 게 없으니까 얘네는 그냥 평행 이동만 쓰면 되겠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y는 3의 x제곱 그래프를 먼저 그려놓고 얘를 갖고 이동시켜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단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시킬게요. 그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1만큼 이렇게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죠. 이렇게 옆으로 좀 밀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계 자, y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이동하래요. 자, 그럼 y축 방향으로라는 거는 위아래로 움직이시오 라는 뜻이니까 우리가 y축 방향으로 1만큼 위로 올려주면 되겠다. 그래서 1 그리고 여기는 또 마이너스 1이라는 축 그대로 갖고 와서 자, 원래 여기서는 x축 y축을 중심으로 그렸다면 여기선 새로운 축 x는 마이너스 1 y는 1 자, 이런 새로운 이렇게 우리가 점선으로 표현한 이 새로운 축을 중심으로 y는 3의 x제곱 그래프를 여기 위에 그려준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y는 3의 x제곱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려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구나. 자, 그래서 얘가 바로 y는 3의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1인 그래프다.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게 되겠네요. 자, 우리 점근선의 방정식. 자, 점근선의 방정식도 한번 살펴볼 건데 점근선의 방정식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그 축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한번 보자라고 했었죠. 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차근차근 해볼게요. 자, 원래 점근선이 이렇게 x축이었는데 점점 근접하는 선이 x축이었는데 먼저 x축을 따라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가로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가로로
이렇게 양옆으로 움직이는데, 자, 그럼 이렇게 가로선이었으니까 가로로 움직여도 그대로 이렇게 있겠죠? 그대로 유지되고. 자, 근데 두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위아래로 움직여줬어요. 위아래로 움직여주니까 얘도 그걸 따라서 위아래로 움직이게 돼요. 자, 위로 플러스 1만큼 이동했으니까 점근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네요. 자, 그럼 점근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y는 1만큼 올라갔으니까 1이다. 이렇게 점근선의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찾아주면 되겠어요. 그럼 예제 2번 한번 풀어볼게요. 예제 5번에 2번 한번 풀어볼게요. y는 마이너스 3분의 1에 마이너스 x제곱이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네요.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얘를 풀어보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풀 수가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 방법으로 우리가 얘를 좀 더 간단한 형태를 바꾼 다음에 해볼게요. y는 마이너스 3분의 1에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했는데, 자, 이 지수 표현이 너무 복잡한데 3분의 1에 마이너스 x제곱 우리가 좀 더 편한 방식으로 바꿀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얘를 바꿔주자면 y는 마이너스는 그대로 붙지만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거는 3분의 1의 역수 취한 것에 x제곱이라 표현할 수 있으니까 3의 x제곱이다. 3분의 1의 역수인 3의 x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돼요. 자, 우리가 3의 x제곱이란 기본적인 형태를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왔구나. 그래서 이 기본 형태를 y축 대칭, x축 대칭하면 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려주자면 y는 3의 x제곱이라는 이런 그래프를 기본적인 형태로 갖고 가는데,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전체 함수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또는 여러분들이 보기 힘들다면은 얘를 다시 마이너스 y는 3의 x제곱이다. 이런 기본적인 형태랑 좀 비슷하게 바꿔놓고 보니까 y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얘를 x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뒤집어 놓은 그런 대칭시킨 형태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려주면은 얘를 대칭시킨 이렇게 그려지는 그런 y는 마이너스 3의 x제곱 또는 여기 우리가 처음에 그리려고 했던 3분의 1의 마이너스 x제곱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자, 우리 점근선의 방정식 한번 볼게요. 점근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원래 얘는 x축 그대로였는데 얘는 x축을 중심으로 뒤집은 거예요. 자, x축을 중심으로 뒤집었으니까 그 중심이 되는 x축도 그대로 있게 돼요. 그래서 x축이 점근선이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점근선은 여러분들이 x축이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 이런 꼴로 우리가 방정식을 구해야 되니까 y는 0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성해주면은 옳겠다. 옳은 답을 구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자, 우리 지금은 이렇게 지수를 바꿔서 이렇게 해봤는데, 우리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른 방식은 그냥 이 있는 그대로를 갖고 가는 거예요. 자, 기본적인 형태를 보니까, 자, 거추장스러운 거 다 떼놓고 보니까 3분의 1의 x제곱꼴이 보이네. 라고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어요. 자, y는 3분의 1의 x제곱 그래프를 그려주니까, 우리 3분의 1은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고 했었죠.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그래프를 기본적인 형태로 갖고 가겠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살펴봤는데, 지금 여기 앞에도 마이너스가 붙어 있고, 여기 위에 x 앞에도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얘는 우리가 바꿔주자면은, 마이너스 y는 3분의 1의 마이너스 x제곱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이거 잘 안 보이겠네요. 자, 여기다가 써줄게요. 자, 얘를 바꿔주면은 마이너스 y는 3분의 1의 마이너스 x제곱이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꿔줄 수 있게 돼요. 자, 이 기본적인 형태랑 비교해보니까 y 앞에도 마이너스, 그리고 x 앞에도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두 미지수 앞에 둘 다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 자, 그러면 어떤 대칭이다 라고 했냐면 원점 대칭이라고 여러분들 바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일단 얘가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x축 대칭도 쓰고, 그리고 x 앞에도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y축 대칭도 써야겠다.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해나가도 돼요.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이 그래프를 x축에 대해서도 y축에 대해서도 한번 대칭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x축에 대해서 먼저 대칭을 시킬게요. 자, 대칭 시켜보니까 x축에 대해서 한번 뒤집어야겠죠. x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뒤집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y축 대칭을 해야 되니까,
자, y축 대칭을 우리가 y축을 중심으로 뒤집어 준다면은 얘가 이렇게 뒤집어지니까 얘가 여기서 이제 시작해서 이렇게 그려지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얘가 바로 y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마이너스 x제곱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어떤 함수를, 지수함수를 봤을 때 얘를 바로 정리해야겠다 생각이 든다면 우리 아까 그런 식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바로 기본적인 형태가 난 눈에 띈다. 그렇다면은 기본적인 형태를 써놓고 어떤 식으로 이동해야 될지 그렇게 찾아내면서 한 단계 한 단계 해나가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돼요. 여기서도 한번 점근선의 방정식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x축이 점근선이었는데, 자, 먼저 x축 대칭을 했어요. x축 대칭한 거는 x축을 중심으로 대칭 이동한 거니까 그대로 간다라고 아까도 얘기했었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x축이 점근선이 되는데, 이번에 y축 대칭을 할 때, 자, y축 대칭은 y축을 중심으로 좌우를 바꾸는 거잖아요. 자, 근데 얘는 어차피 가로선이니까 좌우를 바꿔도 그 선이 그대로 유지돼요. 그래서 y축을 중심으로 바꿔도 점근선은 유지되는구나. 그래서 점근선의 방정식은 y는 0이다. 우리가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거. 이렇게까지 정리하면 좋겠어요. 자, 예제 2번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식을 다 이용해 봤는데 우리가 각자 한번 그 방식 여러분들 많이 연습해 놓고 좀 더 편한 방법으로, 그리고 좀 더 여러분들이 활용하기 좋은 방법으로 정리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예제 풀어보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 정말 미안한데 한 가지만 더 한번 살펴볼게요. y는 8 곱하기 2의 x제곱. 자, 이런 형태의 그래프도 우리가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얘는 어떻게 할까요? y는 8 곱하기 2의 x제곱. 자,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좀 그리기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뭔가 기본적인 형태부터 찾아보자면 y는 2의 x제곱이라는 거 우리가 잘 찾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거든요. 얘를 일단 그려놓고 8배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위아래로 어떻게 늘리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같이 한번 얘는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일단 이 식을 조금 변형을 해줘야 돼요. 자, y는 8 곱하기 2 x제곱이라는 식을 좀 변형을 해줘야 되는데, 8은 2의 몇 제곱이라고 할 수 있죠?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x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니까 우리 지수 법칙을 쓰면은 2의 x 더하기 3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야,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그릴 수 있겠죠? 자, y는 2의 x제곱이란 그래프가 있었을 때, y는 2의 x제곱이라는 그런 기본형이 있었을 때 얘를 그리기 위해서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얘가 x 마이너스 3이라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해주면 되는구나. 그러면 마이너스 3만큼 이렇게 이동해주면 되겠다.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얘를 우리가 늘린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위아래로 적당히 늘린 게 아니라 얘를 오른쪽으로, 왼쪽이네요.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시킨 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수가 곱해져 있으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뭐 위아래로 이렇게 적당히 늘린 그런 형태가 나와서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지수함수에서는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변형을 통해서 얘가 평행 이동이 되는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뭔가 심화된 그런 과제로 내주고 싶은 거는 y는 3 곱하기 2의 x제곱 더하기 1, 아니면 이게 너무 어렵다 싶으면은 여기까지 3 곱하기 2의 x제곱이란 그래프까지 한번 그려보고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그려질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답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뭔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고 선생님한테 좀 뭔가 답을 알고 싶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이렇게 보내주면은 선생님이 검토하고 여기 다시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이것까지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었고, 이렇게 앞에 어떤 수가 곱해져 있을 때 지수함수에서는 평행이동을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 여러분들 짚고 가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예제 6번 풀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예제 6번은 지수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하시오 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2의 세제곱근, 그리고 4의 5제곱근, 그리고 두 번째는 0.3의 세제곱근, 그리고
0.09의 5제곱근.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지수함수의 성질을 이용하시오. 자, 대소관계를 비교하는데 도대체 무슨 지수함수의 성질을 이용할 수 있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우리 같이 한번 얘를 좀 간단한 형태로 우리가 지수꼴로 한번 나타내보면 좀 그게 보이도록 할 거예요. 자, 2의 세제곱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2의 몇 제곱이다? 2의 3분의 1제곱이다. 자, 이거 잘 못하겠는 사람은 그 앞에 있는 우리 몇 강이었죠? 2강인가 3강인가? 우리 그 유리수 범위로 지수 확장하는 거 그거 다시 한번 보고 오세요. 자, 2의 3분의 1제곱. 자, 그럼 4의 5제곱근 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얘는 5제곱근인데 2의 제곱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바뀐다? 2의 일단 5제곱근이니까 5분의 2 제곱이니까 5분의 2제곱이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위치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대소 비교를 할 수 있겠다라는 거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지수함수의 성질을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y는 2의 x제곱이라는 그 그래프의 성질을 갖고 올 거예요. 자, 지금 얘의 성질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2가 1보다 큰 수니까 얘는 증가함수라는 거였어요. 증가함수. x값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함수값도 증가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얘네 둘의 대소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 지수에 있는 애들만 비교해도 되겠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3분의 1이랑 5분의 2랑 비교하니까 5분의 2는 0.49, 3분의 1은 0.3333 이렇게 되니까 얘가 더 크다. 아, 지수에 올라간 애가 얘가 더 크니까 우리 이 위에 있는 값이 더 크면 클수록 2의 x제곱은 더 이렇게 y값, 함수값도 올라간다라고 했으니까 아, 이런 식으로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따져보자면은 얘네 둘의 대소 비교는 이렇게 되겠다. 4의 5제곱근이 더 큰 그런 수가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 얘네들 뭐 예전에 중학교 때 비교하기 위해서 뭐 얘네 전체를 뭐 15제곱, 3제곱근이고 5제곱근이니까 15제곱. 자, 이런 식으로 했었을 텐데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지수함수의 그 성질을 이용해서 대소 비교도 할 수 있겠다는 거 여러분들이 적용하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0.3이고 0.09인데 자, 어떤 수의 거듭적으로 표현하면 좋을까요? 자, 0.09가 얘가 바로 0.3의 제곱이니까 우리가 0.3의 몇 제곱으로 표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지금 0.3의 세제곱근이니까 3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얘는 0.3의 지금 5제곱근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5분의 그리고 0.3의 제곱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5분의 2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3분의 1이 5분의 2보다 작아요.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는 a가 0과 1 사이에 있는 그런 작은 수일 때 자, 0.3은 이 범위에 있으니까 0.3은 이 범위 안에 있으니까 얘의 성질을 이용해야 돼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된다라고 했냐면 y는 0.3의 x제곱은 감소함수다 라고 우리가 했었어요. x값이 증가할수록 점점점 y값은 함수값은 떨어지는 그런 감소함수다. 그러니까 얘가 더 큰 경우에 얘가 더 전체 함수값은 낮아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거꾸로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소 비교를 하자면은 얘가 이렇게 0.3의 세제곱근이 더 큰 형태로 우리가 나타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수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좀 뭔가 지수함수랑 관련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수들의 대소 비교까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짚어봤어요. 자, 오늘 우리가 배웠던 거, 자, 우리가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y는 a의 x제곱. 자, y는 a의 x제곱이라는 그런 지수함수가 있을 때 자, 얘 그래프를 한번 살펴봤어요. 얘가 뭐 2가 됐을 때, 3이 됐을 때, 그리고 2분의 1이 됐을 때, 3분의 1이 됐을 때를 비교해보면서 a 값에 따라서 그 크기가 변화함에 따라서 지수함수 그래프가 뭐 어떻게 기울어지고 이렇게 어디가 높아지고 그러는지 한번 살펴봤었고 그리고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지수함수를 그릴 수 있다는 거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거 한번 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수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수들의 그 대소 비교까지 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짚어봤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지수함수의 성질을 좀 이용해 봤는데 우리 다음 시간에는 지수함수의 또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한번 찾아보고 분석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여러 예제들 풀어보면서 지수함수의 성질을 다시 한번 배워보겠다는 거 여러분들이 짚어놓고 다음 시간 이렇게 준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배웠던 것까지 우리 다음 시간에 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꼭 복습하는 거 잊지 않고 잘 해오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